얘들아, 사실 좀 당황했지. 근데 이제 고전 씨가 지금 파악 자체가 좀 힘들다라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물론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써보면서, 맞아, 내가 이거 해석이 안 됐었어. 라든지, 아니면 내가 작품의 중요한 포인트를 못 잡고 있었어. 정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실 현대 씨는 이런 거 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전 시가는 누가 암기 잘하느냐, 누가 전체 내용 파악하고 있냐, 요걸로 좀 나눠질 수 있거든? 그러면 지금부터 쌤이 요거 편집 다시 해가지고 정말 시대 순서대로 좀 해놨거든?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고전 시가에서 첫 번째로 나온 작품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공무도화가로 볼 수 있는 거지. 자, 우리 뭐 연습하기로 했어? 이번에 시험 칠 때 작품 나올 때 항상 옆에다가 뭐 쓰기로 했어? 갈래 무조건 쓰면서 시작해야 돼. 요 작품은 고대 시대 때 나온 바로 고대 가요였습니다. 자, 고대 가요 특징이 뭐였었어? 배경설화랑 본문이 같이 정하고, 자, 아직은 한글이 창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한자로 네 줄, 네 자 써서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사언, 사구체에 맞는 설명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공무도화가는 우리가 여기서 화자를 잘 알아야 된다, 그지? 화자, 누구로 볼 수가 있어? 맞아. 임을 말리는 그의 아내를 우리가 화자로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뭐다? 이마 강을 건너지 마라. 화자 당연히 누구로 한다? 강 건너지 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의 아내밖에 없기 때문에 임을 누구라고 본다? 남편. 까먹으면 돼. 광리자고라고 페이크 칠 수 있어. 백수광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는 물이라는 시어가 총 몇 번에 걸쳐서 나왔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물은 건너지 마, 사랑, 건너네, 이별. 바로 전 세 번째에서 죽음 맞이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미 죽었다, 요런 선지 나오면 틀렸다라고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직 1년에서 2년에서는 근심과 걱정이고, 이제 3년, 즉 기승전에서 누가 죽는다? 남편이 죽는데, 형 앞에 꺼내볼게. 우리 문제 많이 풀어봤지? 갑자기 뭐가 나와? 가신님을 어이할 꼭. 가신님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에 뭐가 드러난다? 체념과 안타까움이 드러나는데, 여기서 감정이 빡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무슨적 어조? 영탄적 어조, 슬프다, 애상적 어조. 자, 그러면 우리가 올타임 넘버원, 역사적으로 무슨 주제가 제일 많았었어? 이별의 정안이 많았었는데 거의 시작점이 되는 거, 이별의 슬픔을 담고 있다, 요 정도까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진짜 작품을 형식적인 특징으로 틀어가지고 우리 요 작품의 특징이 뭐였었어? 그 전까지는 시들이 좀 허접했었어. 좀 어때? 다 같이 비 좀 내렸으면 좋겠다, 눈 좀 내렸으면 좋겠다. 서사가 뭐냐면 약간 요게 줄글처럼 약간 스토리가 있었어. 시에서 약간 소설처럼 좀 쓰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뭐가 나왔다? 서정. 얘들아, 서정이 뭔데? 우리가 정서 파악하는 거, 개인의 정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우리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 우리 시험 경향상 요런 게 객관식 선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 요런 거 나왔을 때 맞는 설명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고대 시대 두 번째 같이 볼 건데, 자, 꿈틀에서 나왔던 바로 정읍사도 백제 시대 노래이기 때문에 고대 시대 바로 백제 시대 바로 고대 가요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자, 고대 가요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랑 같이 전하고 있어? 배경설화랑 같이 전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이 작품은 우리가 좀 쓸데없는 거를 날리고 시작해야 돼. 얘들아, 쓸데없는 거 뭐였어? 어기야, 어강돌이, 다롱들이. 요거는 얘들아 뭐야? 여음구가 반복되면 후렴구, 의미 없기 때문에 별표칩니다. 내용, 주제, 정서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까지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 작품은 솔직히 배경사람만 봐도 굉장히 시였었다, 그죠? 뭐였었다? 아내가 남편 기다리고 있는 시. 그래서 형 한 편 바로 들자. 누구한테 소원 빌고 있었어? 달한테 소원 빌고 있었어. 남편이 어디 빠졌을까봐? 진대 빠졌을까봐.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드러났었다? 대조적 의미, 밝은 거 뭐였었다?
달, 진대가 뭐였었다? 부정적인 거. 요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자, 근데 우리 왜 꿈틀 문제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 플러스하고 더 적어볼까? 달은 어떤 거야? 밝은 거, 안전 지켜주는 거, 기원의 대상, 천지신명, 초월적 존재, 신 같은 존재, 소원 빌고 있는 존재. 요런 거 봤었는데, 자, 어떤 선지 있었어? 결국 봐봐. 달이 떠 있었고, 화자도 달 보고 있고, 우리 남편도 달 볼 수 있다, 맞지? 그래서 결국엔 뭐 시켜주는 존재였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소재. 왜? 똑같은 달을 쳐다볼 수 있으니까. 요런 선지 어렵게 나와도 맞는 설명 좀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 좀 짜치는 문제들. 시장, 남편의 직업 볼 수가 있었고, 자, 계속 두렵다 나오고 있으니까 화자의 걱정과 염려가 드러나고 있었다. 요런 거 좀 봐주면 됩니다. 조금만 더 봐보면, 자, 이번에는 어디가 저물까봐 두려워? 중의적 표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죠? 남편의 기갓길이 저물까봐 두렵다, 아내의 마중길이 저물까봐 두렵다, 우리 인생길이 저물까봐 두렵다. 요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었던 거 중의적 표현 요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태도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 이 시 그냥 이렇게 끝났어. 그냥 우리 날이 저물까봐 무섭다라고 끝나고 두렵다라고 끝나고 있지만, 염려로 끝나고 있지만, 얘들아, 쌤이 계속 강조하는 거, 이 시는 계속 그래도 얘들아 극단적으로 한번 기억하게 해주면 남편이 안 죽었잖아,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전히 소망 기원하면서 끝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얘들아 다른 색깔펜 아무거나 한 번만 좀 꺼내볼래? 쌤이랑 그럼 지금까지 본 두 가지 작품 비교 한번 해보자. 공무도화가랑 정읍사랑. 얘들아 차이점이 뭐였어? 누구는 포기했어? 맞아, 공무도화가의 아내는 포기했었다, 그치? 왜?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 근데 여기의 아내는 아직 체념했다, 체념하지 않았다? 체념하지 않았어. 여전히 달한테 뭐 빌고 있다? 기원하고 있다?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대 작품 이제 넘어왔습니다. 얘들아, 서동요 보자마자 시대적 배경 뭐 썼어? 서동요는 바로 우리가 신라 시대 때 향가, 이제 테마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뭐랑 같이 전하고 있어? 배경설화랑 본문이랑 같이 전하고 있는 거. 자, 우리가 지금부터 향가 볼 때는 조금 주의해줘야 돼. 무조건 뭐 파악해야 돼?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작자층가, 형식 정도는 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향가 주로 누가 썼어? 일단은 한자를 좀 알아야 된다, 그지? 한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귀족계층. 자, 근데 신라시대 때 귀족이었던 독특한 계층이 두 가지가 있었어. 누구 있었어? 승려랑 바로 누구 있었다? 화랑 있었는데, 우리 학교 필기에서 굳이 주로 쓴 거는 귀족이지만 평민도 향가를 쓰기는 썼는데, 그래도 귀족 좀 잘 기억하고 있어주면 됩니다. 자, 형식에는 세 가지 뭐 있었어? 맞아, 1초 만에 구분할 수 있는 거. 4줄짜리면 4구체, 8줄짜리면 8구체, 10줄짜리면 19체였는데 누가 더 완벽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19체 형태가 더 완벽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동요는 그냥 몇 구체 양가야? 4구체 양가야. 그러니까 좀 허접하게 빨리빨리 보고 지나갈 수가 있었던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서동이라는 사람이 누구 아내 삼으려고, 선화공주를 아내 삼으려고 일부러 애들한테 노래시켰던 노래 가사가 바로 뭐였었다? 바로 서동요라고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서동요 특징이 뭐였어? 지금으로 치면 고소당한다, 그지? 누가? 얘들아, 주어 찾아보자. 선화공주님이 누구를? 도련님을 몰래 안고 간대. 자, 누가 주인공처럼 나오고 있어? 주체를 누구? 선화공주. 객체가 뭐였었어? 목적어, 대상. 도련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지?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 방법 뭐였었어? 주객전도. 마치 자기가 사랑하면서, 지가 선화공주 사랑하면서 선화공주가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었던 거. 우리 왜 이렇게 표현했어? 진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 자, 그래서 표현 어떻게 하고 있어? 아, 나 로또, 지금 로또가 나를 사랑해서 로또가 됐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뭐만 기억해주면 된다? 주객전도랑 참요 정도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단어 좀 봐볼게. 그래서 남몰래 만나러 다닌다. 은밀한 사랑, 밀애.
비밀사랑이라는 거, 뭐 요 정도까지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는 거, 향찰표기. 자, 향찰표기 앞에 거 헷갈리면 정말 요것만 좀 잘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선하공주님, 님 높여주는 의미 들어가야 되니까 훈차. 은은 조사니까 바로 음차하고 있다라는 거. 선하공주. 여기는 프린세스 고유명사니까 다 뭐 때리고 있다? 음차 때리고 있다까지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딱히 서정료는 뭔가 엮어서 볼 것까지는 없어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잠깐 모함 해가지고 자신의 사랑을 이루려고 한다? 뭐 요 정도까지만 좀 기억하고 있어주면 될 것 같은데 주의해야 되는 거 사구체이기 때문에 뭐 없어, 낙구 없어, 감탄사 없어, 3단 구성 없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 좀 기억하고 있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망매가 이제 메인 작품 나왔습니다. 자, 제망매가도 얘들아 보자마자 너희가 빨리 뭐가 나와줘야 돼? 맞아. 요것도 신라시대에 뭐였었다? 향가인데 드디어 뭐가 나왔다? 19채 향가 떴다라고 좀 들어가줘야 되는 거지. 자, 아직 그래도 향가기 때문에 뭐랑 같이 전한다? 배경설화랑 같이 좀 이따 본문이랑 같이 전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월명사가 이거를 불렀더니 와, 갑자기 종이가 확 날아가 버렸대. 얘들아, 서쪽은 우리가 불교에서 저승이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 누나 우리 다시 만나자 라고 했는데 제사 지내고 있는 종이가 날아갔대. 약간 응답하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노래가 약간 어떻게 되고 있어? 마법 주문처럼 통했다, 그지? 자, 우리가 문학에서 노래 가사가 마법 주문처럼 쓰이고 있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주술적이라고 해서 이 시의 성격 주술적이다. 맞는 설명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향찰표기도 굉장히 많은데 교과서에 나온 것까지 생삭, 길, 로, 숨을 은 있었다, 그지? 길, 스트리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훈차, 은, 음차 요거 계속 요 정도까지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제망매가는 좀 잘한다, 그죠? 자, 제망매가 근데 요 단어 다시 봐보자. 죽은 누이에 제사 지내고 있으니까 화자가 뭐하고 있다? 추도하고 있다? 애도하고 있다 봐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다시 일단 내용 보기 전에 무조건 뭐부터 잡고 가야 돼? 4, 4, 2 구조 봐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어디 봐야 돼? 낙구의 첫머리가 뭘로 시작하고 있다? 감탄사로 시작. 자, 그러면 학교쌤 설명 다시 얹혀서 90줄 다 낙구라고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거, 형식적인 건 봤고 우리 좀 주의해야 되는 감정까지 같이 봐볼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 같다. 왜? 예상치도 못한 누이가 죽었거든. 갑작스럽게 죽었다. 자, 그럼 여기는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다, 그죠? 비유법 몇 가지 있었다? 3가지 있었다. 사실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자연현상에 빗대서 말하고 있는 거. 요 정도는 쉬운데, 자, 근데 좀 짜잘한 거 같이 봐볼게. 떨어질 입 봐봐. 문제 풀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요런 선지 굉장히 많았었다, 그지? 왜? 얘들아, 떨어질 입 하강적 이미지잖아. 시각적인 거. 자, 그 다음 빨간색 들어서 펼칩니다. 가는 곳을 모르겠다. 얘들아, 누가 간 곳을 모르겠어. 누이가 간 곳을 모르겠다. 무상감까지 느끼고 있는 거. 자, 우리 무상감 옆에다가 사자성어 써볼까? 이 사람 뭐 느끼고 있어? 인생 무상 느끼고 있는 것까지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만날 거야? 미타찰. 근데 얘들아, 이거 내한테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와서, 쌤, 미타찰은 천국인데 왜 저승이에요? 얘들아, 시에서는 이거 왜 저승으로 봐야 돼? 죽어서 가는 공간이잖아. 자, 그 다음에 극락세계, 내세, 요던 단어 봐야 된다, 그지? 불교의 윤회 사상에 나오는 단어. 자, 그러면서 얘들아, 현관편 한번 들어보자. 화자 어떻게 끝나고 있어? 재회에 대해서 믿고 있었다, 승화하고 있었다. 요거 외부 지문 나올 수 있으니까 무조건 챙겨가면서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얘들아 뭐였었어? 낙구, 낙구의 기능 마무리한다, 전환한다, 집약한다. 요런 선지 나왔을 때 맞는 설명 골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향가 시대까지 같이 봤고, 갑자기 타임오프 해가지고 얘들아 이제 향가의 시대가 끝났어. 자, 요거 보자마자 얘들아, 흥망이 유수하니 보자마자 얘들아 이거 뭐 봐야 돼? 이제 평시조 같이 볼 건데 주의해야 되는 거, 우리가 평시조라고 하면 자꾸 조선시대만 떠올리는데 얘들아, 생겨난 건 언제 생겨났어? 고려 말기 때 생겨난 거지.
자, 이 시 우리가 고려 말기를 대표하는 시인데 우리가 고려 말기 대표한다라는 거 무슨 시어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 500년 왕업 있었다, 그지? 500년 동안 이어진 왕조는 어디밖에 없다? 바로 고려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고려할 수 있는 거 만월대 고려 궁궐이다, 그지? 화자가 지금 어디 와봤어? 망한대를 왔어. 자, 지금부터 쌤이랑 퀴즈 풀어보자. 망한 왕조를 뜻하는 시각적 이미지로 드러난 것은? 그래, 추초다, 그지? 추초는 세락한 고려 왕조다. 은유법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망한 나라 드러내고 있었고, 또 쌤이랑 같이 찾아보자. 망한 나라라는 걸 알 수 있는 청각적 심상은 목적, 청각적 심상. 얘들아, 우리 적자 무슨 적자였다? 피리, 소리, 적자였다, 그지? 요거는 좀 이따 뒤에서도 나오니까 하나 챙겨서 잘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 이제는 그렇게 잘 나갔던 고려 왕조가 그냥 노래가락에만 있는 거야. 옛날에만 있다라는 거지. 인생무상까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조심해야 되는 거, 얘들아, 귀신같이 뭐 쓰이고 있어? 세 글자 쓰이고 있다, 그지? 병시조. 자, 근데 이 석양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진짜로 중이법, 그러니까 진짜 저문은 해라고 볼 수 있지만, 자, 사실 누구도 화살표 내려가고 있어? 고려 왕조도. 자, 요거는 주의해야 돼. 비유법이 아니라 진짜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한 거야. 중이법이라고 좀 읽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망한 나라에서 별표 찾아보자. 하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눈물 흘리고 있다, 그지? 눈물 흘리는 거 사자성어 맥수지탄. 자,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망한 고려 왕조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시의 성격, 회고적이다, 과거 해상할 때 회자, 애상적이다, 가슴 아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지. 하자의 정서, 망국의 한, 인생무상, 이제 이렇게 좀 봐주면 됩니다. 다만 쌤이 좀 같이 보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 색깔펜 아무거나 바꿔보자. 우리 중이법 딴 데도 어디 있었어? 중이법 아까 전에 어디 있었어? 정읍사에서 어디 있었어? 내 가는 데 있었다, 그지? 중의적 표현 2번 나오고 있었던 거 봐주면 되고, 자, 이 표현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객관하고 있다. 사실은 자기가 슬프면서 누가 슬퍼한다고 말하고 있어? 그냥 손님이 슬퍼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거지. 요거 주의해야 되는 거, 손님에게 내 감정 넣어서 얘기하고 있다, X. 애초에 손님 자체가 시적 화자라는 거. 어렵게 나오면 요까지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 말기 500년 항상 요거 망국의 한을 다루고 있는 거, 요렇게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국화야 너는 어이, 이제 요 작품 같이 볼 건데 요것도 평시조다, 그지? 근데 이 작품이 나오면 얘들아 제일 땡큐 해주면 돼. 우리 양반 사대부가 나도 얘처럼 좋은 선비가 돼야지, 얘처럼 좋은 양반 사대부가 돼야지. 무조건 뭐야? 국화 시리즈도 써보자. 국화, 매화, 소나무, 대나무, 요런 거 있었다, 그지? 자, 근데 소나무는 솔방울 할 때 솔 요렇게 나올 수도 있어. 요런 거 나왔을 때 얘들아 무조건 뭐야? 나도 누구처럼? 개쩌는 얘들처럼 얘찬 뭐 하고 있다? 바로 깨달음 얻고 있다. 요런 것 좀 내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시도 결국엔 뭐였었어? 오상고절, 추운 데서 지조절개 지키는 거는 누구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오상고절은 뭐를 상징한다? 지조절개 상징한다. 화자의 태도, 국화예찬에서 끝나면 안 돼. 나도 누구처럼? 국화처럼 지조절개 지키겠다. 요 정도까지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미니 표현 방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화를 너라고 하는 순간 얘들아 뭐 해야 돼? 국화를 너는 누구한테 말 수 있어? 사람한테만. 그 다음에 이 시 국화 부르고 있다, 그지? 부르고 있으니까 말을 건네고 있는 어조다. 요 정도까지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화는 보자마자 어떤 대상이야? 따라하고 싶은 대상, 따라가고 싶은 대상, 요렇게 이미지 하나 좀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본다, 그지? 자, 그러면 10년을 경영하여는 우리 이제 메인 작품이니까 아마 잘 썼을 것 같아. 오랜만에 쌤이랑 복습 한 번만 같이 해보면 우리 여기서 사자성어 잘 봐야 된다, 맞지? 자, 근데 일단은 이 시가 우리가 자연 친화인 거 어떻게 알 수가 있었어? 달, 청풍, 강산, 자연. 그 다음에 사자성어 안빈낙도, 안분지족, 무라일체, 요런 거 좀 볼 수가 있었던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 거,
비유법 좀 봐주면 되고, 자, 시선의 이동, 이거 내한테 질문 많이 하더라. 얘들아, 이거 자꾸 까먹으면 안 돼. 가까운 거 봤다가 멀리 있는 거 보는 거 좀 봐주면 되고, 자, 형광펜 들어서 화자. 우리가 자연 친화 봤을 때 항상 전제 조건이 뭐였었어? 어디를 떠나서 들어왔다? 속세를 떠나서 자연에 들어왔다. 요렇게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쌤한테 질문 제일 또 들어왔던 거. 얘들아, 우리 시조 읽을 때 초장, 중장, 종장 중에서 어디를 잘 봐줘야 돼? 맞아. 종장을 잘 봐줘야 되는 거. 요것도 종장에서 마무리되고 시상이 집약되면서 끝나고 있다. 요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 국하와 어이하여와 10년을 경영하여랑 얘들아 둘이 차이점이 뭔 것 같아? 10년을 경영하여는 그저 자연을 어떻게 하고 있어? 자연에서 좀 친구랑 버타면서 함께 살고 싶은 거. 근데 국화랑 같이 살고 싶다 이건 아니잖아, 맞지? 국화는 계속 뭐야? 예찬, 교훈의 대상이라는 거. 봐봐, 똑같은 자연물을 다루고 있는데도 화자의 태도가 조금 다른 거. 문제 많이 나왔었지? 10년을 경영하여는 함께 살고 싶은 대상인 거고, 국화는 배우고 싶은 대상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제일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사설시조 나왔다, 그죠? 사설시조는 얘들아 이거 보자마자 무조건 써놔야 돼. 외부 지문 나와도 똑같아. 사설시조 어디가 길어졌어? 맞아, 중장이 길어졌지. 얘들아 크게 써놔. 뭐가 깨졌어? 사음보 깨졌다라는 거 좀 봐주면 됩니다. 자, 너무 쉬웠어. 까투리, 도사공, 보다. 누가 더 슬프다? 내가 더 슬프다. 이제 이렇게 좀 봐주면 되는데, 자, 쌤이랑 학교 필기 조금 바뀐 거, 쌤 설명이랑 바뀐 게 좀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자. 자, 일단 여기서 시험 문제 거의 도사공 나온다, 그지? 도사공 봐봐. 배도 망가졌어. 날씨도 안 좋아. 바다 상태도 안 좋아. 심지어 누구까지 만났어? 수저까지 만났어. 자, 일단은 열거. 그 다음에 얘들아, 아무리 어려운 일 생겨도 이런 일이 한 방에 들어올 순 없잖아. 가장법. 자, 그 다음에 미안, 별표 칠게. 쌤이 해석한 거는 종장에서 점층법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학교 필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점층법이다? 그럼 이것도 고쳐야겠다, 그지? 얘들아, 어디가 점층법이야? 도사공의 상황. 도사공의 상황이 얘들아 점점 악화되고 있는 거. 도사공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거. 자, 정리할게. 그러면 점층법도 어디에 있는 걸로 처리한다? 중장에 있는 걸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열고가장 점층 말 많이 하고 있어? 바로 해약 드러내기 위해서.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문제 풀다 보니까 뭐 많이 나왔어? 비판, 풍자, 사회 욕하는 거 없다, 그지? 요런 거 좀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뭐 당연히 이제 서리법, 비교법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형광펜 들어보자. 얘들아,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했어? 지금 대놓고 나 너무 슬퍼 이런 건 없다, 그지? 어떻게? 자신의 슬픔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 요 정도까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설시조라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야? 귀신같이 종장은 몇 글자로 시작하고 있다? 3글자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요런 거 좀 봐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무너지제 형광펜 들어봐봐. 자, 이번에 관건은 바로 도산 12곡이랑 면왕정가를 누가 중요한 포인트를 빨리빨리 찌는지가 포인트야. 자, 얘들아, 이제 하나하나 해석하는 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도산 12곡 문제 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도 얘들아 어떻게 썼어? 뻔한 것들로 봤잖아, 그지? 다시 한 번 더 이런 용어들을 자기 걸로 좀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일단 가볍게 내가 자연에 얘들아 왜 들어왔어? 어리석어서 들어왔지? 얘들아 이거 무조건 겸손한 표현이야. 자, 그 다음에 형광펜 들어보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었어? 내가 왜 들어왔다? 천속고항. 천속고항, 연하고질, 연하지병 어려우면 강호지병. 자연을 사랑하는 병에 걸려서 내가 들어왔다.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공통적으로 다 뭘로 끝나고 있어? 료로 끝나고 있어. 크게 써놔. 고전시가 읽을 때 료나 야로 끝나면 일단 고민도 하지 말고 무조건 무슨 법이야? 서리법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료. 이렇다 설다. 어떠하리? 어떻지 않다. 그 다음에 고치겠다. 고치지 않겠다. 고치지 않겠다. 서리법 다 쓰고 있는 거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때? 정치를 하든 자연을 하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된다라는 거라. 달간적 태도, 집착하지 않는 거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아 여기서 형광펜 벌써 나왔지? 연하, 풍원. 자연으로 삼아서 병 걸렸대. 그럼 이 병은 고치는 병, 안 고치는 병? 안 고치는 병. 내가 어떻게 살고 싶어? 앞으로
허물이 없었으면 좋겠대. 허물이 뭔데? 잘못된 거, 잘못 없이 걱정 없이 그냥 살고 싶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얘들아 쉬었었지. 얘들아 뭐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옳은 말은 뭐야? 사람 다 착해. 지가 지금 기분 좋으니까 다른 사람도 착하게 보이는 거야. 순풍 남아있고 인성 어지고 긍정적인 인식.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속일 수 있다 없다? 너희 속일 수 없다. 서리법. 자, 의문의 형식 나오면 도산 12곡에서 묻는 척하고 있는 거니까 서리법이라고 꽂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 여기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높다. 그죠? 얘들아 뭐야? 유란, 배군. 공감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 통해서 자연에서 재밌게 놀고 있는 거. 이 정도까지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어때? 피일민 누구 생각해야 돼? 임금님 생각하는 거. 자, 연군지정 별표 칩니다. 연군지정 뭐에 썼어?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좀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오수입니다. 얘들아 오수에서는 뭐 봐야 돼? 지금 자연 즐기고 있는데, 자, 이렇게 봐. 예쁜 자연 멀리 마음 두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자꾸 자연 놔두고 속세를 자꾸 그리워하고 있어? 교교백구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자꾸 속세에 미련 가지고 있다. 그지? 거기에 대해서 뭐 느끼고 있다? 한탄과 안타까움 느끼고 있는 거. 요 정도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사시가흥이 뭐였었어? 자연의 흥과 내 흥과 일치한다. 그 다음에 요것도 단어가 빡세서 그렇지 결국에는 아름다운 자연 얘기하고 있다는 것까지 좀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도 말했지만 언학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죠? 자, 우리 누구? 고인 누구야? 공자맹자. 실제로 볼 순 없지만 그 사람이 갔던 길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어. 뭐를 읽어야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 책을 읽어야 따라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바로 고인 본받겠다. 근데 얘들아 여기서 무조건 시그니처 뭐 잡아야 돼? 연세법 잡아야 돼. 연세법 찾은 거 팁. 무조건 뭐 했었어? 끝에 거를 봐. 끝에 게 이어지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봐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또 까먹으면 안 되는 거. 형아 펜 들어서 별표 다 칩니다. 청산, 유수. 우리도 누구처럼? 쟤들처럼 공부 열심히 하겠다. 자, 그럼 쌤이랑 빵아스 펜 바꿔서 지금까지 봤던 거랑 자연을 대하는 태도 똑같은 거 뭐였었어? 바로 국화인 거지. 청산, 유수, 국화는 뭐 하고 싶은 대상이야? 화자가 예찬에서 배우고 싶은 대상이라는 거. 요거 좀 잘 기억해주면 됩니다. 3세트 뭐야? 국화, 청산, 유수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면왕정가는 우리가 너무 전에 수업해서 이거는 기억만 다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쌤이 포인트만 좀 다시 찝어줄게. 서사 파트는 무조건 시험 문제 뭐밖에 안 나와? 비유법 이런 거 잘 봐주면 돼. 일단 쌤이랑 가보자. 제월봉을 비유한 건 늙은 용. 그 다음에 정자가 뭐였었어? 면왕정을 비유한 건 청아. 면왕정의 지붕을 비유한 건 두날개. 요거 좀 잘 봐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제월봉은 무슨 생각으로 여기서 솟아났을까? 제월봉이 생각을 한대. 미니 표현 방법, 의인법까지 있는 거 좀 봐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는 뭐였었어? 계속해서 내린물도 뭐에 비유한다? 쌍용, 긴깁은 비단. 그 다음에 또 모래밭은 눈. 거기다가 누가 날아간다? 기러기 날아간다. 자, 그 다음에 펼쳐져 있는 산은 또 어디다가 비유하고 있어? 병풍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 뭐랑 똑같았다? 10년을 경영하여랑 똑같았었다. 이거 무조건 자기가 쓸 수 있게 좀 준비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개꿀팁 뭐였었어? 얘들아 듣 나오면 그냥 무조건 직유법 꽂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자, 본사 이번에는 뭐만 잘 봐주면 돼? 계절 지금부터 외워. 가을, 겨울. 가을은 진짜 자세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뭐다? 단풍과 노랗게 익은 곡식. 그 다음에 눈 덮인 자연 비유하고 있었던 거. 진짜 여기만 좀 잘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쌤 설명 하나만 좀 수정할게. 이 어적 부분 다시 한번 봐보자. 어적이 뭐냐면 어부의 필이야. 자, 근데 우리 학교 쌤 설명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얘들아 필이가 지 스스로 흥에 겨워가지고 달을 따라 지 스스로 부르고 있대. 다시 필이가 자기가 지금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지가 지금 흥에 취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피리를 부르고 있대. 자, 근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누가 흥에 겨운 거야? 화자가 흥에 겨운 거지. 그럼 봐봐. 얘들아, 쌤 피리 하나 그려볼게. 피리. 여기 화자. 사실은 지금 누가 흥에 빠져 있어? 자기가 신나는 거를 누가 신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피리가 신나 있다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 거. 요 정도까지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디 떠났어? 인간 떠나왔어. 자, 그러면 여기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것 같거든? 얘들아, 바빠 죽어. 바빠 죽는다라는 이미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자, 백수가 힘든 거. 얘들아, 백수가 논다고 원래 제일 바빠. 요거 좀 봐주면 되고. 자, 쌤한테 질문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여기야. 쌤, 호탕정해 모르겠어요. 얘들아, 호탕정해가 뭔데? 우리가 호탕하다라고 하는 사람 특징 뭐야? 되게 대범하고 크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넓고 끝없는 재미라고 좀 읽어주면 될 것 같아. 호탕정해, 넓고 큰 정과 회포가 정확한 뜻이지만 자연에서 정말 재밌는 걸 가지고 호탕정회라고 하거든. 이태백이 살아 돌아와도 나보다 더 하다 못하다. 누가 더 재밌게 논다? 내가 더 재밌게 논다. 직접 제시하고 있는 거. 요 정도. 형아펜 들으면서 이제 끝내자. 형아펜 들어서 이렇게 자연 친화하는 것도 다 누구 덕분이다? 임금님 덕분이다. 그래서 뭐 하고 있다? 역구는 이거 외부 지문으로 자주 나왔었다, 그지? 요거 좀 잘 봐주면 되고,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연군지정, 임금님 사랑해로 끝나고 있는 거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봤지만 쌤 선물이디. 이번에 저 진짜 포인트를 잘 못 잡겠어요 싶은 사람들은 이번에 쌤들이 무슨 포인트로 잡았어? 다 자연물이 나와. 근데 자연물을 바라보는 태도가 조금 달랐다는 거지. 그러면 일단 봐봐 얘들아. 디폴트는 무조건 그냥 자연 친화야. 누가 디폴트 작품이야? 10년을 경영하여가 무조건 디폴트야. 그 다음에 비슷한 거 도산 12곡에 자연 즐기고 있는 거. 면왕정가도 얘들아 자연 즐기고 있어. 이게 디폴트야. 그러면 뭐가 특이한 건데? 특이한 거를 좀 잡아야 되는 거지. 뭐가 특이해? 흥망이 유수한 이에서 자연물은 망한 나라. 국가는 배우고 싶은 거. 청산유수도 배우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요거 이번에 정말 30분 만에 정말 콤팩트하게 정리해봤는데 집에서 한번 다시 읽어봐봐. 이번에 고전 시가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시험 점수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고전 시가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테마 잡아서 다시 한번 더 암기해주면 됩니다. 고생했습니다.